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불확실성이 번지면서 무겁게 시장이 짓눌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에서 3% 가까이 하락 마감했는데요. 나스닥은 3% 넘게 내리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적에 따라 종목들의 주가는 희비를 달리했는데요. 또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국들의 지도자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며칠 내 공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여전히 군사적 긴장감의 불씨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미 부대사가 추방당하는 등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투자자들은 모든 종류의 뉴스에 대해서 좀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해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언급하면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 여파로 2%대에서 오가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1.96%대로 떨어졌고 또 한편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이 회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소폭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5.8선 강보합권에서 이어갔고요. 골드는 1.6% 오르면서 8개월 만에 온스당 1,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는 이란 핵합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했는데요. WTI가 2% 내리면서 장중 배럴당 9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현재 원유 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백워데이션 상황인데요. 미국은 계속해서 시추 시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상원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 임시 지출 연장 법안을 통과하면서 다음 달 11일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이렇게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신세계 리턴즈는 주말 무료 특강 준비했습니다.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금요일까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금요일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이 다소 보합권으로 좀 버텼죠. 네. 개장과 동시에 이제 회담 내용으로 좀 좋은 내용이 다 섰기 때문에 미증시가 이제 전일 좋지 않게 좀 마무리가 됐었어요. 예. 사실. 그래서 시작 전에 굉장히 우려가 깊었는데 이제 시가에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좋은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보합권으로 버텼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따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내용 나누겠지만 지금 시장에 대한 수급이 다시 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늘 프리뷰 예정에 갈 건데 네,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좋은 일이 계속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설명드렸었는데 22 관련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다음 있을 예정이 2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죠. 여러분들. 네, 그거 관련해서도 미리 프리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한 번에 포괄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왕 마스터님께서 어제 또 이 나스닥 매도 대응 짚어주셨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 시나리오 그대로 나스닥 정말 크게 주저앉았었습니다. 시장은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혼재된 소식들에 시장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 시장 파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 실제 조치라든지 이런 명확한 움직임을 기다리면서 보다 패드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해영 마스터님의 시각과도 동일한 부분이죠.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좀 혼란스러운 시장, 머릿속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미국 국무장관과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 기대 속에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하며 1,905포인트를 터치한 뒤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5일은 핵 협상 타결 가능성에 이란산 원유 수출 증가가 전망되면서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 수석이 인플레이션이 2년 안에 2%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장이 열리는 오늘입니다. 마스터님께서 또 다음 주 24일에 예정된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이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코스피 시장부터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네. 다음 주 일정에 이제 프리뷰가 좀 잡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 좀 지켜보는 식으로 많이 방향성이 기울고 있어요. 지금 미국 쪽에서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그 부분이죠. 이미 선제적으로 조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은. 다만 이제 미국이 이제 따라오는 속도 대비해갖고 그 양을 좀 측정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죠. 다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제 금통위는 동결, 다수가 동결입니다. 동결이 예상이 되는 바고, 이 동결되는 바로 시장에 대한 코스피에 대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큰 어떤 변동 요인을 일으키진 않을 겁니다. 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은행 금리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제 축소로 좀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부터는 3월부터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강하게 시도를 할 거고, 한국은행은 미국보다는 미국 하는 만큼 똑같이 앞으로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차가 축소되는 한 해가 되겠죠. 22년은. 21년은 뭐예요?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장이었죠. 한미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냐? 디커플링이 발생했었고, 이 축소가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커플링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증시를 좀 더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예전부터 질문을 하셨던 게 뭐냐면, 잠깐 네. 화면 전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금리 스프레드 폭이 축소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예. 이 원달러가 이제 하락하는 시즌이 도래를 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하시던 원달러예요. 네. 제가 이 질문 한 10번 넘게 드린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상승세가 이제는 조금 멈추는 이유가 예. 이제 긴축에 대한 속도 차이거든요. 정확하게. 한국은행 동결이잖아요. 네. 이제 미국은 뭐예요? 금리 인상한다는 주의고, 완전히 이제는 속도 차가 이제 다시 미국이 더 빠르게 가속을 내는 상황에서 한미 스프레드가 이제 줄어드는 22년도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하게 다시 내려가는 코스로 들어가요. 간단해요. 올 한 해의 전망은 1200 이제 상단선이 최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기가
고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 $1에 대한 기준치를 가지고 코스피를 측정하지 말자가 강합니다. 여러분들, 코스피를 측정하지 말자. 아시겠죠? 코스피를 보실 때 $1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힘듭니다, 지금은. 오늘 코스피가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제 미증시 어떻게 됐나요? 하락 랠리 들어갔죠. 네. 커플링이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면은, 자, 지금 미증시 전일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어제 전일 신세계였죠. 신세계 하고 난 직후에 하락장으로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럼 이제 코스피 시작할 때 시가 자체가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위치 값이 있는데, 이제 회담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나오니까 미증시 반등 조정을 줬을 뿐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장중 오늘 버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코스피 시장이 뭐 시장이 개선이 됐다, 뭐 됐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버틴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제 멘트에 의해서. 그죠? 근데 전일 했던 말도 이해를 하세요. 지금은 하락이 들어가는데 바닥 따지기가 들어가는 장이기 때문에 하락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이 시장이요, 여러분들, 하락 마감으로 들어간 위치값이 이제 포지션이요, 시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코스피 시장에. 그리고 오늘 결국은 양봉 마감은 했지만은 시가에 대한 위치값을 여기서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풋옵션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이겠죠, 미증시를 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 지금 미증시 차트만 보더라도 느껴진 게, 오늘 반등값 장중에, 우리 한국시장 장중에 개장을 줬던 거는 단순 조정치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코스피가 월요일 들어서 또 악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월요일 장 전에 오늘 꼭 이제 마감장, 이제 미증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승으로 조정치를 더 주고 마감을 했다, 그럼 월요일은 코스피가 밝게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커플링에 대한 이해예요. 이 커플링에 대한 원초적인 구조가 한미 금리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 축소, 22년도 전망, 여기에서 기준치가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금통위 결론, 동결 예상되는 바입니다. 오히려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후, 근데 금통위가 이번에 사실 동결을 하는 거는 이유가 좀 명확하죠. 대선 전후에 대한 시즌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본다면 대선 전후에는 금리에 대한 큰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조언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프리뷰 하나 더 있죠. 20입니다. 네. 사실 좀 민감하죠. 이건 제가 좀 민감해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사실 웬만한 페드 내용이 나와도 긴장은 안 타는데, 예. 사실 이번 22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제가 좀 긴장을 해요. 오히려 미국보다 더. 네. 22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럴까요? 뭐 그것보다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측은 가능한데, 네. 22의 통화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대해서 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최근에 라가르드 총재, 22 총재가 네.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버하지 마. 네. 우리 그 정도 아니야. 우리 그렇게 안 해. 약간 이 연준 의장 그 파월의 행보를 좀 걷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뭐 총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총재는 다 하는 행동들이요, 시장을 놀라진 않게 해야 돼. 일단 그렇죠. 중요하죠. 잠재워야 되니까 항상. 예.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이제 미국 CPI 발표 뜰 때 네. 변화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CPI가 딱 발표가 나오니까 뭐야 미국 3월에 금리 인상 0.5% 되겠네 라고 가능성이 확 올라가니까 시장 국채금리가 팍 폭등해 버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란 말인 거죠. 만약에 유로존에서 또 물가에 대한 고공행진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 시나리오예요, 지금. 근데 제가 왜 민감하게 더 받아들이냐? 미국 대비해서. 미국은 긴축이 다 결정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해요. 미국은 긴축이 더 결정이 된 상황에 방향성이 확고한데 유로존은 뭐예요? 지금 갈팡질팡이란 말이죠. 이때 확실하게 추세가 나와버려요. 결정을 해버리면.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 작년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가능성을 팍 시사해버리니까 네. 달러가 원웨이로 쳐버리잖아요. 예. 그죠? 만약에 이번에 ECB가 또다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 대한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들어갈까요? 얘네 뭐 하겠다. 감지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어떤 통화 정책으로 변화가 들어갈 수 있을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사실 IMF라든지 여러 그 단체나 기관에서 계속해서 또 유로존도 좀 긴축 정책에 나서야 한다라는데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잠깐만. ECB가 예.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ECB랑 FMC에 대한 정확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FMC는 이제 채권 매입을 통해서 돈을 재정 정책에 뿌렸단 말이죠. 근데 ECB는 조금 달라요. ECB는 마이너스 금리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걸 진행할 수 없는 단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PEPP라는 긴급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돈을 재정정책에 뿌리는 상황까지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PEPP 종료, 이게 APP 이어가되 APP가 종료하는 시나리오는 테이퍼링과 똑같은 효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뭐 단어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 테이퍼링과 APP에 대한 부분을 축소한다는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맥락상 APP를 줄인다는 것, 그죠? APP를 줄인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재정으로 돈을 뿌린다는 거를 축소하는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APP가 축소가 들어가는 시즌 전 그거를 공식화한다면은 달러는 다시 원웨이 하락을 할 것입니다. 찬스죠. 어렵죠? 설명이. 제가 이해합니다. PPP가 뭐고 APP가 뭐야. 근데 지난 1년간 신세계를 보신 분들은 조금 다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소 어떤 정책에 대한 교육을 제가 한번 시간 날 잡고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새로운 내용이 항상 나오는 시나리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보면서 네. 만약 이 APP에 대한 양을 축소하는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달러 인덱스는 여러분들 고점에서 이제 하락에 대한 추세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예.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은 그 달러 인덱스는 네. 당분간 유로존에 대한 시츄에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랠리를 이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그 ECB 총재라든가 ECB에 대한 발언에 그런 시츄에이션 통화 정책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 엄청 기대감이 업이 되는 시장이 도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자, 최근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최근 박스권 랠리를 이어가는 장에서, 그죠? 계속 이 장이에요.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달러 인덱스는 하방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대응보다. 제가 그래서 가장 추천했던 게 22년도 조금 더 엄청 좋은 종목은 유로 매수.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유로 매수. 네. 이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ECB CPI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왜냐? 꿈틀거리는 ECB 마음을 흔들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전 세계에다가 다 긴축으로 가고 있는데 ECB도 빨리 해야겠죠. 그 시즌이 도래를 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 오늘 일단은 프리뷰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 이제 깊숙이 파고들면은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최근에 나왔던 미국 CPI 대비해 갖고 ECB도 동일한 맥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ECB는 아직 시작 안 했다는 관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질문을 좀 빨리 받고 우리가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들과. 이상입니다. 네, 또 유로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올해 유로존의 CPI를 2.2%에서 3.5%로 상향을 했고요. 또 유로존의 올해 GDP는 4.3%에서 또 4.0%로 하향이 됐거든요. 또 유로존의 또 지난 1월 발표가 됐던 이 CPI는 5.1%를 기록해서 ECB의 목표치를 크게 웃돈 바 있습니다. ECB도 또 어쩔 수 없이 긴축에 나서게 될 전망인데 하지만 또 이 페드와는 달리 ECB는 아직까지는 어떤 시그널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봐야 된다라고 또 해왕 마스터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ECB 수석이 이 전날 인플레이션이 2년 안에 2%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발언도 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유로존의 높은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 5.5%로 계속해서 30년 만에 이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로존뿐만 아니라 또 미국 그리고 계속해서 이 글로벌 시장 모두가 좀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유로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달러화 대비해서 유로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혜선이 뭐라고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해영마스터님. 앞으로의 5일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락장으로 전환 가능성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환 가능성이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는 크게 높지는 않아요. 네, 계속 오늘, 좀 이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오늘 사실 이제 하락 전환을 많이 들어갔죠. 예. 네, 지금도 소폭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를 봐야죠, 매도를. 오늘 같은 경우는 당일 트레이딩에. 네.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네. 오늘 5일 관련해서 이제 이란 핵합의 뉴스가 떴죠. 그러니까요. 그 이슈 나오니까 또 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더라고요. 그죠. 이 단어가 생소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실 어떤 이란이 핵을 관련해 갖고 타 국가들끼리 합의를 본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미국이 탈퇴를 했단 말이죠. 예. 이전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리스크죠. 유가 관련해 갖고 이란 측에서 이제 유가 생산하는 거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란이 미국이 다시 핵 합의를 진행한다면 다시 원활한 공급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예상한다. 이거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근데 지금 차트에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94달러까지 95달러까지 차트가 쳤잖아요. 최근에 충분히 지금 상황이요.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했어요. 레버리지가.
그 상황에서 핵합의 관련 뜨니까 이제 조정권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보지 마시고 92달러, 3달러까지 좀 대기하시고 매도를 한 번 더 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만약에 지금 유가를 바라보실 분들은. 워낙 긴급적인 내용으로 개파락 발생하고 들어갔지만 이 조정은 한 번은 메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질문. 향후 5일에 대한 전망. 매도 수급권으로 2월 내내 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92달러 내외선까지 좀 대기하시고 그때부터 재대응하세요. 아시겠죠? 단타 데일리 구간이라면 오늘 매도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스윙 위주에 대한 관점을 좀 더 측정하신다면은 오히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은 포지션이 나올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저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렸을 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면서 유가가 뭐 120달러 그리고 150달러 전망까지도 나오는 상황인데 상세 보일까 여쭤봤을 때 미국의 이 셰일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언급해 주셨었는데 역시나 또 그 부분에 따라서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다음 들어온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로버스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미 국채금리가 많이 내리는데 3월 FOMC 이후 미 국채금리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정세 보고 있습니다. 안정세. 안정세 보일 것이다. 네. FOMC 회의 이후 안정세 보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제한. 오늘 한국 국채 관련해서도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폭등하고 있다. 예. 8년 만에 제가 기억하기로 8년 만인데 네. 3년물 국채 기준으로 8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다고. 지금 사실 이제 긴축 시기랑 맞물려 갖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거는 첫 긴축, 첫 기준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시장에 대한 안정세를 제가 측정하는 이유는 3월 FOMC 이후에 미국채 금리가 안정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론님께서 유로 매도 볼 때인가요? 라고 써주셨는데 네. 매도가 아니라 매수입니다. 방향 제대로 짚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차트는요. 네. 달러예요, 달러. 여러분들. 네. 달러 차트. 달러랑 이제 유로랑 상관도가 반대이기 때문에 달러 차트로 기준을 지금 화면 한번 볼게요. 달러예요, 달러. 여러분들. 달러. 지금 이 차트는요. 달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찝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매도 말고 매수입니다. 그럼 하락권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유로는 반대로 봐야겠죠. 반대로. 이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또 노란톡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튜브님께서 보내주셨는데 2월 박스권 유지한 뒤에 이 3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봐 주셨네요. 네, 2월에 이 박스권을 유지한 뒤에 네네. 3월 상승 가능성. 이제 3월부터 투자에 나서라고 이 대응 전략 세워주셨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문구가 이제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네. 읽어보고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왜냐면 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정확한 질문에 대한 의도를 좀 보려고 해요. 네. 그래야지 솔직하게 얘기 드릴 수 그러면 있기 제가 때문에. 이 전체 질문 내용 한번 다시 네. 읽어봐 드릴게요. 3월 네네. 미 금리 상승 전에 한번 하락기를 거쳐서 반등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를 금리 상승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지 않게 된다면 주가 조정 없이 현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 금리 인상 후에 상승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신 거네요. 이제 금리 인상을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이제 본방 사수를 해 주신 또 시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조금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네. 채권 금리가 상승 안 하면
이 전제가 좀 잘못됐어요.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상승 안 하지 않습니다. 영향이 굉장히 적어요. 저거에 대한 영향권을 분석한다는 거는 네. 거의 미비하다고 봐요. 저는 네. 현실적으로. 저도 보니까 뭐 외신이라든지 월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번진다고 하더라도 미 연준의 이 긴축 행보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연관성 거의 없어요. 네, 이거를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이 왜 적을 저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질문이 나오냐면요. 예. 쓸데없는 외신이 많아서예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네. 언론에서 하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이 투자자, 개인 투자자 그렇죠.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크라이나 사태를 너무 띄우는 경향이 있어요. 요새 제가 이거 보더라도 네. 이제 증시의 연관성을 너무 밀접하게 짓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을 뭐 어차피 팩트 체크는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게 시장에 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시장에서 퍼붓는 뉴스는 네. 앞으로 그런 뉴스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 거의 이제는 양치기 소년격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처음에는 좀 놀랐겠지만 이제는 또 이쪽 말과 저쪽 말이 계속 다르다 보니까 네. 또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상대님께서 보내주신 질문도 있는데요. 저 질문을 답변을 다 못 드렸는데 일단은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왜냐면 주시죠. 튜브에 낀 튜브님 아이디가 독특하시네. 예, 그거를 정확히 답변했는데 3월에 대한 어떤 시장 상승에 대한 예상은요. 네, 3월에 대한 시장 상승은 미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이 예. 제한적으로 들어가는 게 첫 금리 인상 직전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하락을 1, 2월 동안 일으켰던 이유는 네, 실질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복귀했기 때문에 이게 완만한 속도만 가더라도 이렇게 시장은 죽지는 않아요. 예, 미국이. 근데 그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라는 포인트를 오히려 긴축이라는 통화 정책이란 걸 연결을 지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언정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연결을 짓지는 않겠습니다. 잘못된 해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는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영향력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상대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오보 기사가 나왔을 때 구리값이 급락을 하던데 전쟁과 구리 연관 있나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네. 솔직하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오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왜냐하면 과거 어떤 모멘텀이 이런 부분을 발생했었는지 예. 제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 이런 그렇죠. 부분은. 근데 세계대전이면 영향이 있겠죠? 세계대전이면 그만큼. 저... 근데 어떤 규모적인 부분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시사되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상대님이신가요? 네, 상대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상디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이제 뭐 이런 질문 들어오는 이유가 계속해서 좀 원자재가 전반적으로 좀 급등세가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노란톡으로 질문 주셨는데 또 이어서 또 혜영 왓서님께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보내주신 내용은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그러면은 마스터님께서는 좀 그 ECB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ECB가 그럼 페드 이 FOMC 회의, 3월 FOMC 회의에서 긴축 행보, 금리 인상 나오고 난 뒤에는 ECB도 좀 덩달아서 그런 좀 시그널을 내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페드 따라가는 건 아니고 다음 주 네. 이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다음 주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도 뭐 예상처럼 좀 높게 나오겠죠? 높게 나오겠죠. 예. 높게 나오겠죠. 높게 나왔고 그거에 맞게끔 라가르드 총재도 네. 이거 언변이 바뀌겠죠. 아, 네,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 굉장히 사실 제가 무거운 내용을 꺼내려고 하다가 네. 사실
생각을 좀 바꿨어요. 왜 바꾸셨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보잖아요. 네. 자,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거를 제가 해석을 해드릴 수 있어요. 22 계획은 3월 PEPP를 예정을 종료하고 PEPP 일부가 APP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APP는 올 2분기 매월 400억 유로 매입을 증액된 이후 3분기, 4분기 300억, 200억 유로로 축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할까요, 시청자분들이? 너무 함축되어 있네요. 이게 왜 이해가 아무리 1시간 동안 제가 떠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유로존에 대한 전체 통화 정책 일지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2년 동안 펼쳐진 유로존에 대한 행보를 알아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이 앞에를 싹 빼버리고 그죠? 지금 이렇게 할 거랍니다. 라고 얘기를 딱 드려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요. 간단해요. 이게 테이퍼링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이게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 뭐예요? 채권 매입 축소잖아요. 채권 매입 축소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달러 들찍는 거잖아요. 유로존도 앞으로 들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유로존이 유로화가 심하게 원웨이로 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그럼 제일 중요한 문구는 여기서 뭐예요? PPP는 원래 예정대로 3월에 종료되는 거고 APP 3분기, 4분기 축소. 그러면 2분기 때 시그널이 확 드러날 거란 거예요. 2분기 때. 2분기 때.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해갖고 유로 매수세 들어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열리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미장 보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현재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27% 상승한 14,20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26% 하락한 1,897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2.10% 내린 배럴당 8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6% 하락한 1.13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맞선이가 함께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좀 최근에 이 탄력이 다소 좀 취약해진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최근에 제가 사실 매도를 예. 가장 많이 들었었는데 네. 전일 수급에 대한 조정 반등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 조정 있겠네요. 반등장. 네. 지금 장이 너무 하단 랠리 값에 머무르 있는 경향이 크고 근데 하영님 그럼 매수를 보면 되잖아요. 이 참 매력적인 상품인데 구애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예. 근데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있어요. 그렇죠. 세 개예요, 선택지는. 그 또한 투자 전략이죠. 네, 선택지예요. 선택지는 세 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장이 저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장 수급이 전일 너무 많은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이 충분히 이제 200포인트 올라가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장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조정값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수는 오히려 더 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택지가 관망인 겁니다. 아시겠죠? 차트 기다려봐야 돼요. 오늘 장 마감 어떻게 끝나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당연스럽게 매도로 보여야 되는 상황이지만 전일 너무 많은 하락을 했어요. 그죠? 거의 이제 400포인트, 50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 400포인트. 근데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언제든지 강합니다. 다만
차트가 그 기준표에 설정이 안 돼요. 지금 보지 마세요, 오늘은. 이 정도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그리고 또 국내 선물도 같이 좀 짚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요새 시청자분들한테 그래도 네. 용기를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죠? 2월만 버티시라고. 그렇죠. 이 잔인한 2월만 버티고 나면 조금은 네. 따뜻한 3월이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선은 이제 시장에 이런 드리워져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먹구름이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다 뭐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은, 네, 지금 코스피 차트 보면서 하지만은 우리 코스피 좀 차트. 지치죠 이제 시청자분들. 네, 지치죠. 좀 속상하네요. 차트만 네. 보면. 이럴 거예요. 근데 와로 바뀔 거예요. 3월엔. 예, 저는 2월까지 떨어진다고 얘기를 미리 드렸었는데, 네. 예, 심지어 2월까지 저점도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주셨잖아요. 네. 2,600선. 3,000 이제 그때부터 가능했던 게 3,100선, 200선부터 가능했었는데, 뭐 이미 늦으신 분들은 지금 버티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한 거고, 섹터가 좋으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의 과정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얘기를 오늘 좀 마무리 지으면서 얘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돈을 푸는 게요,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돈을 푸는 거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푼다, 역사예요. 여러분들 역사잖아요. 그러면 돈을 풀었으면 항상 줄이는 시기도 역사잖아요. 지금 그 시기잖아요. 그죠? 이게 똑같은 형태가 그렇게 있었음에도 지금 그거를 미리 대처를 안 했다면은 다소 조금 아쉬울 뿐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엄청난 급락은 없었다는 점에서 주식장은 다시 원활한 수급 형태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이시죠? 저번에 매번 얘기하던 거죠. 그죠? 과거 이제 양적 완화를 시도했던 이 모멘텀 있죠. 구조.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 똑같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후 장이 박스 연결로 장기화 되더라도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돼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오고. 그죠? 이게 주식에 대한 찐싸움 들어가는 제대로 된 주식 승부의 세계가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재밌어질 거예요, 주식장이. 근데 피해 갈장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피해 갈장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요 자리죠. 여기는 피해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지금 그 시즌이에요. 여기는 피해 가야 되는 시즌. 이후 대응을 하자는 거죠. 이후. 근데 미장이 아직은 저는 신고점 갱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올해 안에. 그러면 새로운 어떻게 되면은 지지 랠리를 지금부터 3월부터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코스피도 반등 가능성이 높대. 다시 한번 바닥선 2600선에서 2550선 사이에요. 여기 바닥선을 한 번 더 다지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이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 또 짤막하게 한번 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라님께서 달러 하락과 유가 안정이면 한국 코스피 많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은지 해양 마스터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 하시네요. 달러 하락과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네요. 지금 원달러 얘기하는 거겠죠? 원달러? 그렇겠죠. 그냥 원달러라면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달러가 이제 약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또 짚어주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달러가 약세에 들어서게 되고 또 유가도 안정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면 아니요, 우리나라 코스피 저거 연관성 없습니다. 연관성이 유가 안정하고 없군요. 달러 하락에 대해서 섹터별 구분으로
어떤 섹터 성향은 달라질 수 있대 네. 코스피 전반의 흐름은 변동시키진 않아요. 저걸로. 네. 지금 제가 코스피 안정적인 예. 박스권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전제는 예. 미증시에 대한 다시 재반등이에요. 미증시가 강하게 반등에 네. 나선다면 미증시 올라가야 돼요. 미증시가 올라가야지 간단해요. 미증시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네. 미증시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코스피 못 올라갑니다. 이제는 커플링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커플링이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시장 수급이 그대로 받아버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바닥이라는 거예요, 코스피가. 2월 안에 바닥권 형성한다, FOMC 네. 회의 전에. 그래서 바닥 다지기다라고 표현해 주셨죠. 그렇죠. 그 이유에서지 유가와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그 관련은 네. 정확히 섹터별 자세한 산업군에 대한 형태다다 영향을 끼치겠지만 전체 코스피에는 그냥 미비하다고 저는 판단할게요. 아, 네. 네,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 한란님 이상입니다. 네, 달러 하락과 유가 안정은 코스피의 성장 동력을 주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유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라가르드 총재 금리 인상설을 잠재우는 발언을 내놨지만 이 매크로 환경 기조상 좀 20일 역시도 긴축 행보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개장 시 유로 약보합권 흐름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역시나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략이 아니라 사실 CPI 이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후 전략을 아, 좀 네. 이 중요한 이벤트 확인하고 난 뒤에 소비자 물가 지수 만약에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냥 유로 매수 찍으세요. 그 자리에서. 네. 그게 제일 편해요. 어우, 명료한 답변 네, 주셨네요. 제일 간단해요. 이거 영향 받습니다. 이 지표는요 다이렉트 영향 꽂히는 지표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이제 9월 이후죠. 서울경제에서 매도권을 계속적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페드 영향 기간 그리고 지금은 ECB 영향 기간입니다. FOMC가 지금 유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들. 그건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아무리 기준금리 뭐 3차례, 4차례 올려도요. 이거 영향 안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ECB가 아까 APP 관련해서 얘기 드렸었죠. APP 축소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를 했을 때 유로가 팡 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게 형성이 된다면 그 가능성이 없대기 때문에 차라리 매수 보실 거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그냥 매수 봐버리세요. 수익이 쉽게 납니다. 생각보다. 아시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CPI죠. 다음 달,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 유럽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집중하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때 매수 보셔라. 이상입니다. 네, 유로 사실 이 올해의 가장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것은 유로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또 다른 상품으로는 이제 구리 매도 가져가 보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 벌써 또 어느덧 이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거든요. 네, 팬데믹이 사실 너무 장기화돼서 시청자분들 네. 너무 지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 또한 지쳐요. 아우, 사실 저도요. 저도 오프라인 한 1년 뒤쯤 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직접 만나서 제가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예전에 만나서 네. 강연하고 밥을 자주 먹었었어요. 아, 정말요? 삼겹살 먹고 막 소주도 먹고 이랬어요. 아우, 참 좋았던 때네요. 막 이제 다 받아 먹다가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받아 먹다가 음. 얼굴 빨개져서 그런 시즌도 있었는데 그런 시즌이 다시 올 거라고 올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증시 살아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이 또 주말의 어떤 금요일인 만큼 굉장히 또 희망적인 말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2월 21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하는데 하지만 또 시장이 쉰다고 해도 저희는 쉴 수 없죠. 신세계 리턴즈는 함께 하니까요. 본방사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신세계 리턴즈 주말에도 주말 무료 특강 준비했습니다. 성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차트로 보는 이 기초 강의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준비하셨으니까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